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다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확률과 통계 첫 시간입니다. 경우의 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개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배운 게 있죠? 1학년 때 배운 거 조금 이제 그 관련된 거에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순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경우의 수를 볼게요. 순열, 여러 가지 순열에 앞서서 경우의 수를 한번 보고 어차피 큰 범위 내에서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경우의 수를 보면요. 제가 논리의 핵심이라고 썼어요. 논리의 핵심. 논리가 뭐냐면요. 논리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요. 분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 문제를 접근해 갈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이 우리가 경우의 수 생각하는 능력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상관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것 같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렵게 나오면은 엄청 어려운 문제가 경우의 수예요.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상위권 학생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을 제일 괴롭히는 단원입니다. 이 경우의 수 문제가요. 경우의 수를 잘하면요, 수학 잘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 그 패턴을 알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쉽거든요. 한번 본 것들은 쉽지만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그런 것들은 좀 중요합니다. 수학적인 능력에서. 제가 논리의 핵심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잡고 세야 됩니다. 기준을. 경우에서 이제 접근해가는 방법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수학 제가 앞에 강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학도 종류에 따라서요. 뭐 방정식 파트냐, 뭐 도형 파트냐, 경우의 수 파트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접근해가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도형이나 이런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은 이제 특징이 어떤 일정한 일반적 풀이 이게 딱 있는 게 아니라요. 조금 다양합니다. 특수적 풀이 위주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우의 수 문제 이렇게 푼다 딱 이게 있지가 않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우 통계적으로 접근해가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위주로 이제 우리가 접근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잡고 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기준을 잡는데요. 중요해요. 가능하면 곱의 법칙을 이용하게끔 하는 게 좋아요. 경우의 수는. 원래 경우의 수는요. 모든 경우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더하는 건데 일일이 다 더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곱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경우의 수 잘하려면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나누든 뭘 하든 어떤 식으로 뭐 접근을 해갈 때 가능하면 곱하기 꼴로 만들 수 있는 곱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때는요. 일단 크게 분류하는 게 좋아요. 큼직큼직하게 해서 작게 분류해가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곱으로 계산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곱으로. 언제 곱할 수 있냐? 언제 곱할 수 있냐 이거죠. 독립. 뭔가 독립이라는 용어 이제 배우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어떤 두 개가 서로 연관이 없는 거예요. 서로 상관이 없을 때는 그 경우가 곱해지게 됩니다. 독립일 때 어떤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성. 대칭성,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동시. 그리고 라는 말이 어울릴 때 연속적인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울리면 보통 곱입니다. 곱이고요. 이런 말들이 어울린다고 100% 곱은 아니에요. 이게 수학하고 이 국어하고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은 약간 좀 동시 연속적인 것 같긴 한데 곱으로 표현 안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요. 독립 이건 거의 100%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곱이고요. 다 곱은 곱인데 조금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게 몇 가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이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이 어울리면 다 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기본식 가장 많이 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순열로 계산합니다. 순열로 계산을 하고요.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걸로 나눕니다. 이게 모든 경우의 수에서 기본 접근 방법, 기본 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순열이 뭐냐면요. 이것도 곱이에요. 우리 순열할 때 곱으로 표현하잖아요. 곱으로 표현한 다음에 일단은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으면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게 가장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이걸로 이 방법으로 푸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방법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반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전체에서 반대 상황을 빼는 거요. 문제 풀면은 종종 나오죠. 그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이고요. 중복되지 않게 세는 게 중요해요. 자, 가능하면 기준을 잘 잡고요. 기준을 잘 잡으면 중복되지 않게 셀 수가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근데 이제 아까 이 곱으로 표현하다 보면, 순열이나 곱으로 표현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중복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 곱으로 표현하다 보면은, 일단은 그냥 중복되더라도 곱으로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준을 잘 세워서 중복되지 않게, 그래야지 안 헷갈리거든요. 중복된다는 건 일단 헷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상황은 중복되더라도 이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일단 중복되더라도 곱으로 표현한 다음에 같은 것을 이렇게 빼주는 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요게 접근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뭐 이렇게 방정식, 함수 이 파트랑 조금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학 전반에 있어서 모든 경우를 생각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경우의 수에 있는 전반적인 알고리즘 판이에요. 전반적인 경우의 수의 알고리즘 판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순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자, 여러 가지 순열이 이름이 있어요. 원순열.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원순열,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 세 개를 이름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제 들어갈 거면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거 순열 같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 세 가지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일반적인 순열 문제가 있고요. 이거 원래는 이거 세 개가 아니라 이제 네 개예요. 일반적인 순열 문제냐, 아니면 원순열이냐, 중복순열이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냐,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접근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까지 써놨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게 뭐냐면 이걸 번호까지 다 번호로 하니까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 써놓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이요. 자, 원순열은 접근 방법이에요. 풀이 접근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원순열 그러면 두 가지 풀이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두 가지 풀이. 첫 번째가요. 일단 순열로 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걸 나누는 겁니다. 이게 아까 기본 풀이였죠. 그렇죠? 경우의 수 기본 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 그 방법이에요. 자, 요 방법으로 푸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통은 고정시키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요 2번 방법이 더, 어떻게 보면 2번 방법을 더 메인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책에 1번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썼긴 했지만은 상위권으로 갈수록요, 자, 어려운 문제를 접할수록 이 고정시키는 방법, 이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순열이 먼저 볼게요. 자,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동그란데, 동그란 원이 있어요. 자, 원이 있는데, 자, 4명이 이렇게 앉는다고 치죠. 이렇게. CD. 자, 4명이 앉는데요. 자, 이걸 돌려서 만약에 같은 상황이 되면 같은 것으로 보겠다. 자, 이게 원순열입니다. 자, 원순열이라는 게 그냥 모두 다 다른 경우면 그냥 4, 3, 2, 1 해서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경우의 수가. 다 다른 경우라면. 자, 예를 들어 이 외곽에 어떤 뭐 주위 환경이라는 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같은 위치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4팩토리인데, 자, 요 부분만 보겠다 이거죠. 요 상황만 보고, A, B, C, D가 만약에 이렇게 돌려서 같은 모양이 나오면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겠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원순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몇 가지가 나오냐 이겁니다. 자, 세는 방법이, 자, 일단은 얘를 다 다른 걸로 봐봐요. 다른 걸로 보면은 4팩토리얼 개수만큼 나오죠? 그쵸? 여기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4팩토리얼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순열이죠. 앞에서 배운.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요 모양하고요.
자, A를 여기부터 쓸게요. A, B, C, D. 이렇게. 자, 이 4팩토리라고 쓴 것에는 얘랑 다 다른 걸로 취급했을 때의 경우 있어요. 근데, 자, A가 L로 이렇게 왔어요. B가 L로 가고 이렇게 돌아갔죠. 그쵸? 이 입장에서 보면은, 얘랑 보면요. A 입장에서 볼게요. A 입장에서. A 오른쪽에 B 앉고 왼쪽에 D 앉죠? 여기도 A 오른쪽에 B 왼쪽에 D. 맞은편에 C. 뭐. 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같은 것으로 보겠다. 이거죠. 다른 걸로 세지 말고. 그럼 같은 게 이렇게 나왔죠? 근데 같은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A, B, C, D 이렇게 앉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부터 A, B, C, D 이렇게 앉는 게 같아요. 즉, 이 네 가지가 다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네 가지가 같은 거요. 꼭 진짜 느끼셔야 돼요. 네 가지가 다 같구나.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게 4개 생겨요. 그리고 제가 많이 이렇게 썼어요. 여기 이렇게 놓고 자, A, B, C, D 이렇게 썼어요. 자, 요거랑 같은 것도 있겠죠? 자, 요거랑 같은 거. 여기부터 A, B, C, D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랑 같은 게 요거랑 또 같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다 90도만큼 회전하면 또 똑같단 말이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 90도만큼 더 회전한 거, 또 회전한 거 이렇게. 이것도 4개가 다 똑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자, 개수를 볼게요. 4팩토리. 자, 24개예요. 24개. 그냥 다 다른 위치라고 보면 24개, 24개인데요. 자, 여기서 24개가 있는데 이렇게 네. 24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전체가 24개인데요. 전체가 24개인데 잘 보니까 이 4개가 요 4개가 똑같아요. 4개가 아니라 실제로 1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요 4개도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같은 거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이게 몇 묶음 나오냐 이거죠. 이렇게 몇 묶음이. 자, 그게 어떻게 계산한다? 24가지 전체를 다 4개씩 다 같은 게 나온단 말이죠. 4로 나누는 거예요. 4로 나눠서 이게 6 이렇게 됩니다. 6. 즉 이게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실제적으로 자, 다른 위치는 6개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원순열에서는. 원래는 24개인데 원순열에서는 6개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24를 4로 나누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내용인 거예요. 일단 순열로 본 다음에 같은 것으로 나눈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왜 4로 나누는지를 느끼셔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경우의 수 따질 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같은 것에 대한 감각, 요거를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4개니까 그냥 4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진짜, 4개씩 다 똑같구나. 이게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곱하기 이런 거의 정의란 말이죠.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정의, 기본 정의. 확실하게 좀 느끼셔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자, 요게 이해가 되면요. 자, 나머지 자, 이해하기 쉬워요. 다 같이 연결해 줄게요. 지금 이 개념이 이해라는 거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요번에 한번 볼게요. 다른 거. 이렇게 있어요.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6명이 앉는다고 칠게요. 6명. 자, 6명이 앉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거죠. 자, 6명이 앉는 방법이요. 그러면 자, 6명이 그냥 일단 순열로 앉아요. 그럼 얼마? 6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6명이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맨 처음에 할 때는 구체적으로 다 쓰시길 바래요. A, B, C, D, E, F 이렇게 돼요. 그쵸? 근데 요거랑 같은 모양이 있어요. 이걸 안 치다 보면은 자, 여기다 이렇게 안 치다 보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요. 여기서부터 하는 거. A, B, C, D, E, F. 자, 이렇게 앉는 거하고 얘랑 상황이 똑같아요. A 입장에서 볼게요. A 입장에서 왼쪽에 F, 오른쪽에 B. 그죠? 왼쪽에 F, 여기도 오른쪽에 B. 그쵸? 맞은편에 D, 맞은편에 D. 또 똑같죠, 그쵸? 얘랑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은 거 또 있을까요? 자,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똑같은 거 없어요. 아시겠죠? 얘랑 얘 2개만 똑같아요. 2개만 똑같고,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랑 똑같은 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부터 A, B, C, D, E, F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게 이렇게 2개가 나와요.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게 다 2개씩 나옵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뭐 2로 나눈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게 두 개씩 나오는지를 확실하게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오냐 물으면 그래서 6팩을 뭐로 나눈다? 2로 나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감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책에 나온 대로 그냥 뭐 똑같은 게 두 개니까 2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나온 거 보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보통 원순열 할 때 뭐 아까처럼 4명이 앉으면 이렇게 4팩토리인데 4로 나눠서 원래는 n팩토리인데 n으로 나눠서 n-1팩토리야 보통 이렇게 공식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의미 없어요. 이 공식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 문제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순열인데 같은 건 나누는 거. 학생들 이거 가르치니까 맨날 원순열은 n-1팩 요거만 기억해요.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이거. 문제 풀 때 실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정사각형 정사각형에 2명씩 앉아요. 이렇게 자 2명씩 8명이 앉는 거예요. 정사각형 그럼 몇 가지가 있겠느냐. 자 그러면요 자 8명이니까 8팩토리얼 일단 이렇게 돼요. 다 다른 경우라고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게 몇 개 생기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랑 같은 게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자 A가 이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A부터 A, B, C, D 이렇게 쫙 이거 같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A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A, B, C, D, E, F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A가 이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A, B, C, D, E, F 이렇게 있는 거 해서 4개가 나옵니다. 4개 똑같은 게 그래서 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제가 다르게 어떤 모양을 쓰더라도 똑같은 게 다 4개씩 나와요. 그래서 4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같은 게 몇 개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시길 바래요. 확인. 자,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이거 풀 때 보면은 이거 6팩토리인데 이거 이게 2인지 아니면 이거 하나 둘 세 개니까 3인지가 헷갈려. 이걸 2로 나눠야 되는지 3으로 나눠야 되는지 여기서 헷갈려요, 학생들. 이거 헷갈리면 이거 원순열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외운 거기 때문에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2로 나누면 왜 2로 나누는지 3인지 4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좀 감각이 좋아지면은 이 모양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보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만큼 나옵니다. 얘는 돌리면 180도 갈 때마다 똑같은 게 나오니까 2로 나누는 거고요.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90도 갈 때마다 똑같은 게 나오죠. 4로 나누는 거고요. 원순열 같은 경우는 이 원소의 개수만큼 갈 때마다 다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n팩토리얼을 n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감각이 좋으면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꼭 A, B, C, D, E, F 제가 맨 처음에 쓴 것처럼 계속 써보세요. 써봐서 진짜 같은 것이 몇 개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잘하면 경우의 수 잘하게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우고 볼게요. 조금 다른 거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해하시면 뭐든지 다 쉬워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색칠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있어요. 4가지 색깔 칠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서로 다른 색깔 하면 4팩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보면요 같은 게 이렇게 돌리면요 60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이죠 120도? 120도 갈 때마다 똑같은 게 생겨요. 여기 A, B, C, D 색깔 이렇게 칠하는 거랑요 여기부터 A, B, C, D 이쪽부터 A, B, C, D 이렇게 칠하는 게 똑같아요.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답, 해답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쉬워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설명드릴게요. 고정시키는 방법 이렇게 고정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자, A, B, C, D 4명이 앉는다고 했죠. A, B, C, D 4명이 앉는다고 치면요. A가 어디 앉을 수 있잖아요. 어디 앉든 간에 어차피 돌려서 같으면 같은 거기 때문에 A는 어딘가는 앉을 거잖아요. A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A가 앉으면 그걸 돌려서 그냥 여기 위에 앉았다고 보자 이거죠. 딱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A를. 자, A를 고정을 시키면요. 나머지 요 세 자리가 요 세 자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원순열 개념이 없어집니다. 다 다른 위치가 돼버려요. 일반적인 순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고정을 시키면 뭐 된다? 나머지는 그냥 순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 안 치는 거니까 3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일 때 이렇고요. 자, 직사각형 모양 볼게요. 자, 6명이에요. 이렇게 앉아요. 자, A, 이것도 마찬가지 A, B, C, D 이렇게 할 때 A 해볼게요. A를 앉혀볼게요. 그럼 요거는 얘랑 상황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이거는 어디를 앉든지 간에 돌리면 다 똑같이 여기 나오지만 자, 요런 모양일 때는요. 자, 만약에 A라는 학생한테 너 어디 앉을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A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이런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네 가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 데나 앉아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이걸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여기랑 자, 요 위치랑 요 위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위치예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A가 여기 앉을지, 여기 앉을지, 여기 앉을지 이걸 고민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앉았다고 칠게요. 자, 여기 앉았다고 치면은 이제 나머지는 5팩 이렇게 됩니다. 5팩. 그쵸? 나머지는 이제 원순절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5명 앉는 방법 5팩. 근데 A가 자 여기 안 앉고 여기 앉을 수도 있겠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앉을 수도 있어요. A가 여기 앉았다고 치면 이것도 5팩이 나와요. 플러스 5팩. 자, 그리고 A가 여기 아니고 이제 여기 앉았다고 쳐도 또 5팩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A가 여기 앉았다고 칠까 했더니 여기는 아까 여기랑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랑 같고 여기는 여기랑 같고. 그래서 A가 자,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위치가 세 군데예요. 이렇게. 여기. 그 각각에 다 5팩토리얼씩 나오는 겁니다. 답이 요거예요. 이걸 어떻게 쓴다? 5팩 곱하기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를 고정했을 때 5팩 그게 세 군데니까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이제 고정, 요걸로 푸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자, 정사각형 볼까요?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 8명이 앉아요. 이렇게. 자, 이걸로 볼게요. 그럼 A가, 자, 앉을게요. 자, A가 여기 앉았어요. 여기. 그럼 나머지 7팩 이렇게 되고요. A가 여기 앉는 것도 얘랑은 다른 경우죠? 그쵸? A, 여기는 여기 바로 오른쪽에 모퉁이가 있는데 얘는 왼쪽에 모서리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앉았을 때 7팩, A가 여기 앉았을 때 7팩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A가 여기 앉는 거는 자, 여기는 여기랑 보면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얘랑 같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없고 또 여기는 또 얘랑 또 같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없고 나머지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위치를 보는 거예요. A가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위치는 두 군데입니다. 여기랑 여기 이렇게. 이거 두 개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7팩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게 고정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원순절은 자, 이건 꼭 중요합니다. 이걸 깨우치면은 원순절 문제 쉬워요. 원순절 문제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자, 중복순절. 중복순절은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 곱의 법칙으로 그냥 풀면 돼요. 이게 중복순절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풀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용어일 뿐이에요.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n, 파이, r 이렇게 합니다. n개 중에서 자, r개 선택하는 건데요. 보통 r개라고 해도 되고 r번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어울리는 걸로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면 r이 n보다 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5개 중에서 10개 선택한다 그러면 왠지 좀 느낌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5개인데 어떻게 10개를 선택하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번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어울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자, 중복순열은요. 이 집합의 대응으로 생각하면 조금 편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집합 함수 개수할 때 여기에 원소가 이렇게 1, 2, 3 있고요.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있어요. 함수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러면요. 자, 여기서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쏠 수 있는 게 4군데로 갈 수 있죠. 4가지. 얘도 4가지. 요것도 4가지.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중복순열인 거예요. 얘가 4군데, 4군데.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4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 선택권이 있는 걸 왼쪽에 놓고 화살을 쏜다고 생각을 하시면 중복순열이 좀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고 방이 4개가 있어요. 뭐 투숙하는 방법. 그래도 사람이 방을 선택해서 잠을 자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왼쪽에 방을 오른쪽에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학생들 이것도 보면은 이거 4의 3승인지 3의 4승인지 이거 가지고 헷갈려요. 이거 헷갈린다는 거는 중복순열 모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봐야 돼요.
직접적으로. 이게 뭐야? 고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고배 법칙 잘 하면은 중복 순열은 특별히 할 게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냥 곱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기본 풀이는요. 자, 똑같아요. 순열 나누기 같은 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게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순열에서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조합도 요거 설명 가능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응용 문제는 최단 거래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여기에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 자, 1, 2, 3, 3 이렇게 숫자 4개가 있어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1, 2, 3, 3, 3이 2개가 있어요.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거죠.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자, 그럴 때 제가 할게요. 요 3이 있고 나머지 3을 요거 3 다시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나열을 해볼게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전체 개수가 자, 4팩토리얼 개수만큼 나옵니다. 예를 들어 1, 2, 3, 3-도 있고요. 1, 2, 3-3도 있고요. 1, 3, 2, 3-도 있고요. 요거 반대인 1, 3-2, 3도 있겠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전체는 4팩토리얼 개수만큼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잘 보시면은 3하고 3-가 지금 다르다고 했을 때 이만큼인데 실제적으로는 같은 거였잖아요. 같은 거기 때문에 3, 3-랑 3-3 요거 두 숫자가 자리 바뀌는 게 실제로는 같은 것이 됩니다. 이게 같은 게 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1, 3, 2, 3이고요. 1, 3-2, 3이잖아요. 이것도 다시 이렇게. 그럼 이것도 실제로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게 두 개씩 다 만들어져요. 다 두 개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로 나누는 거예요. 2 또는 2팩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1, 2, 3, 3, 3, 3이 3개였어요. 자, 이거 나열하라 그러면요.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5개, 5팩토리얼인데요. 자, 요 3, 3, 3이 같죠, 그쵸? 요 세 숫자가 자리를 바꾸는 게 같은 게 몇 개 나오느냐면 3팩토리얼 이렇게 나오는데 6개. 6개씩 다 똑같은 게 나와요. 3, 3-2-라고 하면 요거 있고 3, 3, 2-3, 1- 이렇게 3, 1-3, 3, 2- 이런 식으로 쭉 쓰면 6개가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자, 활용도가 가장 높고요. 조합도 이걸로 설명 가능합니다. 조합도 어차피 두 개가 있으면 조합이 되는 거예요. 2, 2개, 3, 3개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5팩인데요. 2가 2개 자리 바꾸는 거 똑같고요. 3이 자리 바꾸는 거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자, 만약에 이 입장에서 보면은 5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예요. OC2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 3개 선택한다고 보면 3 선택한다고 하면 5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예요. OC3 이렇게. 이런 개념입니다. 조합도 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항정리 배우신 분은 뭐 있겠지만 혹시 복습이신 분은 이항정리는 C로 보통 하잖아요. 삼항정리부터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해야 됩니다. 항이 3개 이상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합보다도 더 넓은 범위라고 보셔도 돼요.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최단거리 가는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응용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최단거리가 뭐냐면 이렇게 길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는데 최단 경로로 가는 그런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이거죠. 그걸 세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자, 이걸 다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5가지, 이렇게 6가지, 이렇게 7, 이렇게 8, 이렇게 9, 이렇게 10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거 직접 한번 세보세요. 꼭. 직접 세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식 가르쳐주면 공식만 하려고 하는데 경우의 수는 제일 중요한 게 순열조합 공식이 아니라요. 실제로 셀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많이 세보셔야 돼요. 제가 이쪽 기준을 우선순위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먼저 다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센 거예요.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이거. 직접 세보세요. 기준을 잡고 저 같은 경우 지금 위쪽을 기준으로 잡고
먼저 우선순위를 위쪽 잡고 센 겁니다. 꼭 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자,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지금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을 도입하면요. A점에서 B지점까지 갈 거면요. 자, 오른쪽으로 3번 가야 되고, 위쪽으로 2번 가야 돼요.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위로 2번, 오른쪽으로 3번. 위로 1번, 오른쪽 1번, 위에 1번, 오른쪽 2번.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3번 가야 되고, 위쪽으로 2번 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쵸?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제가 A라고 할게요. 이렇게 오른쪽 가는 거를 A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3번 가야 되기 때문에 A 3개, 그 다음에 B 2개, 이렇게. 이걸 나열하는 거하고요. 여기서, 자, 여기 B까지 가는 거하고요. 이게 중요해요.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1대1 대응이 되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A, B, B 쓰면요. 여기서 이렇게 A, B, B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A, B, A, B, A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A, B, A, B, A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제가 이거 나열하는 거하고 여기 길 찾아가는 거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면은 자, 개수가 어떻겠어요? 개수가 같겠죠? 그쵸? 이 길 찾아가는 거하고 요거 A 3개, B 2개 이렇게 배열하는 거하고 결국 개수가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요 내용이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요 순열 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5팩 그죠? 5개 A 3개 자리 바꾸는 거 똑같으니까 같은 거 3팩으로 나누고요. B 2개 자리 바꾸는 거 똑같으니까 2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A점에서 B지점까지 가는 게 이렇게 됩니다.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이 최단 거리로 가는 거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기본 이 식입니다. 자, 기본 식인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보통 뭐 장애물이 있거나 어떤 조건 같은 게 좀 까다로워져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자, 어떤 방법이냐? 이 방법 말고 또 뭐 하나 하면 숫자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출발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도착하죠. 자, 여기 숫자 1을 쓰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또 여기서 오는 것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위쪽은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은요. 여기서도 올 수 있고 밑에서도 올라올 수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여기 한 가지였잖아요. 한 가지, 밑에서 올라오는 게 한 가지죠. 그래서 이 숫자와 이 숫자 더한 것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 여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요. 이 부분은 자, 여기서 올 수 있고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는 거 두 가지. 밑에서 올라오는 거 한 가지. 더해서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자, 요거랑 요거랑 또 더하면 되는 거예요. 3하고 1 더한 4. 자, 그리고 이쪽 할게요. 이거 하실 때 자, 이게 아래쪽부터 차례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층 다 쓰고 2층 다 쓰고 3층 다 쓰고 아니면 이쪽으로 쓰겠다. 세로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쪽 왼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이런 식으로 쭉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위로 올라가면 하나고요. 자,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여기서 오는 거 하나, 밑에서 올라오는 거 두 개니까 더하면 3. 자, 이것도 이렇게 오는 거 3개, 밑에서 올라오는 거 3개니까 6. 자, 여기는요, 이렇게 오는 거 6개, 여기서 올라오는 거 4개니까 더하면 10. 그래서 답이 10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숫자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숫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 중간 지점을 이제 잡아서 푸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지우기로 좀 지우고 볼게요. 문제가, 자, 이런 게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모양. 자,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 딱 만들어지면 아까처럼 뭐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런 것처럼 딱딱 그냥 일반으로 그냥 더 푸시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장애물이 있거나 못 가는 지점이 있죠. 자, 그런 데는 이제 중간 지점을 찾는 겁니다. 자, 중간 지점 찾는데 찾는 방법은요. 자, A에서 B로 가는데 자, 우리가 검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문. 자, 도둑이 A에서 B로 가요. 근데 검문을 해서 잡아야 돼요.
그럼 이왕이면 어디를 잡으면 좋으냐면 길목을 잡으면 좋겠죠. 이렇게 넓은 데 말고요. 길목. 그래서 어디를 잡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A에서 B 가는 이 대각선 방향으로 잡는 거예요. 대각선 방향으로 자, 요충 지점, 길목을 잡는 거 이렇게 두 군데. 자, 여기 딱 두 군데만 잡으면은 그리고 이거 잡았을 때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직사각형 모양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 점을 뭐 P점, Q점이라고 하면 자, P점과 Q점 두 개 잡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P 거쳐서 B 가는 거 더하기 A에서 Q 거쳐서 B 가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대각선 방향으로 잡냐면요. 그래야지 겹치는 게 안 생겨요. 그래서 P점과 Q점을 둘 다 지날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일로 갈 때. 최단거리로 갈 때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잡으면은 P점, 제가 만약에 P점, 여기를 Q점, 여기를 R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이 세 점을 다 지나기 때문에 겹치는 게 생긴단 말이죠. 겹치는 게 안 생기기 위해서는 자, 이 가는 방향이 대각선 방향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쪽 오른쪽 봤을 때 직사각형 모양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충 지점을 잡아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숫자 맨 처음 보인 숫자 쓴 거 있죠? 자, 이 숫자 쓰기 요게 거의 제일 편해요. 웬만하면 다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숫자 쓰기. 직사각형이 웬만큼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숫자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첫 번째 방법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개념 강의였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 이런 내용을 문제 풀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